예,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전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 미국에서 산다고 하면은 운전이 필수이지 않습니까? 예, 미국은 땅덩어리가 어마무시하게 넓기 때문에 운전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사고, 이 자동차 사고가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언제 어디서든지 이렇게 또 자동차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만약에 이렇게 사고가 난다고 하면은 또 이렇게 경황이 없지 않습니까? 경황이 없으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머뭇머뭇 거리다가는 포구가 되기 십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컨텐츠는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호구가 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미국에 이렇게 또 이민을 오게 되면서 고등학교 때 딱 이민을 왔거든요. 딱 16살이 막 될 때, 그때 이렇게 또 이민을 오게 되면서 미국에서는 이 16살 때부터 운전면허를 딸 수가 있거든요. 부모님의 동의하에 18살 때부터는 그냥 성인이니까 아무 때나 딸 수가 있지만 16살 때는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16살 때 저는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스쿨 다닐 때에도 아버님이 또 타시던 차 이렇게 또 주셔가지고 캠리 타고 이렇게 또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운전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또 차도 좋아하고 운전도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안전운전을 정말 중요시하면서 운전을 하거든요. 제가 사고를 낸다고 하면은 제 잘못이니까 돈도 이렇게 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도 이렇게 또 많이 들어가고 보험료도 오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또 올라가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저는 방어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내지 않으려고 이렇게 또 운전을 하다 보니까 제 실수로 이 사고가 난 게 딱 한 번밖에 없고, 그 뒤로는 제 실수로 사고는 이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몇 번 다쳤거든요. 몇 번 다치면서 사고가 몇 번이 났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사고가 났었던 그런 경험담을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사고가 난 것이 제 아버님이 주신 캠리를 타고 가다가 이 해변가였거든요. 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또 해변가를 가가지고 파킹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파킹이 되어 있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또 파킹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스트리트 파킹을 해야 되는데 이 스트리트 파킹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 제가 살짝 긁었습니다. 살짝 긁어가지고 이 운전자분이 나와가지고 이거 긁었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제 잘못으로 사고를 낸 게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인슈런스 주고 제 인포메이션 주고, 저도 이제 상대편 인슈런스랑 그리고 드라이버 라이센스 인포메이션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처리를 했죠. 이 미국에서 사고가 난다고 하면은 상대방 서로 이 인슈런스 인포메이션이랑 그리고 이 드라이버 라이센스 인포메이션을 잘 받아놔야 합니다. 누구와 사고가 난 것인지 잘 알아야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인적사항을 잘 주고받고 그리고 인슈런스 인포메이션을 잘 주고받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사진 같은 거를 못 찍었지만 이제는 다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 사진을 다 찍어주세요. 다 찍어주시면은 나중에 다 쓸모가 있거든요. 다 찍어주시면은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제가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에는 요렇게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차 사고가 나가지고 $500인가 1000달러인가 이하가 된다고 하면은 경찰이 오지가 않거든요. 경찰이 오지가 않고 서로 인슈런스 인포메이션만 주고 받고 헤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각자의 인슈런스 컴퍼니에 전화를 한 다음에 누구누구랑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자초지종 이렇게 잘 설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가 났다 라고 하면은 서로 인슈런스 컴퍼니들끼리 서로 얘기가 되거든요. 얘기가 돼가지고 이쪽이 잘못한 것 같으니까 우리가 다 물어주겠다, 아니면 이쪽이 잘못한 것 같으니까 우리가 다 물어주겠다 라고 하면서 서로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만약에 차 사고가 났는데 좀 심하다, 뭐 $500에서 $1000 이상 정도 고치는 게 들어갈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이 경찰 부르는 게 최고이십니다. 경찰 불러가지고 폴리스 리포트 잘 끊어주시면은
되거든요. 네, 요거 잘 하시면은 여러분들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누가 잘못인지 정확히 가리기 위해서는 뭐 경찰이나 그리고 인슈런스 컴퍼니 이런 것들을 잘 통해 가지고 하시면은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제 첫 번째 사고는 그렇게 이 아주 그냥 살짝 스크래치만 나가지고 인슈런스 컴퍼니를 그냥 통해서 했거든요. 저는 굉장히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그냥 인슈런스 컴퍼니 그냥 통해서 하라고 하고 그냥 끝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정도 살짝 스크래치 난 거는 그냥 그 자리에서 캐시 뭐 한 200~300불 주고 끝내는 게 솔직히 말해서 최고거든요. 왜냐하면은 한번 사고가 나가지고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만약에 돈이 오갔다 하면은 제 인슈런스가 그만큼 더 오르거든요. 이 인슈런스 컴퍼니가 바보가 아닙니다. 그만큼 거의 오르기 때문에 웬만해서 정말 아주 그냥 미세한 접촉 사고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냥 캐시 주고 끝내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좀 심하게 들어갔다? 그것은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인슈런스로 하는 게 맞겠죠. 어쨌든 간에 제 첫 번째 사고는 그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사고를 말씀드릴 것 같다고 하면은 제가 이 오렌지 카운티를 이렇게 차 타고 쭉 가고 있었거든요. 쭉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한 차량이 갑자기 이렇게 빨리 오더니만 이렇게 빨리 와서 추월할 때 있지 않습니까? 추월을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가고 있었는데 로컬에서 어느 한 이렇게 좀 가까이 가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어느 한 차량이 뒤에서 쑥 오더니만 제가 그냥 정속으로 달리고 있었거든요. 뭐 30마일인가 40마일로 이렇게 정속으로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다가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지 혼자 열받아가지고 확 가더니만 이렇게 위협을 주면서 이렇게 운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레인을 엄청나게 빠르게 컷을 하는 거예요. 컷을 이렇게 하면서 제 차를 이렇게 박았습니다. 이렇게 박았어요. 박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또 섰죠. 바로 서가지고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할아버지였는데 뭐 그렇게 할아버지도 아니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신 분이었거든요. 드신 분이 나오더니만 아니 왜 이렇게 느리게 가가지고 나 가는데 이렇게 사고를 내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정석으로 가고 있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와서 박은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똑바로 가고 있었고 이건 누가 봐도 제 잘못이 아닌데 얘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뭐 여자고 뭐 아줌마고 그런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 사람이 성질을 낸다고 하면은 저는 쫄아가지고 I'm sorry 하면서 제 잘못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막 화를 안 내도 돼요. 화를 안 내도 되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똑바로 가고 있었는데 너가 박았다. 너 인슈런스나 줘라.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너 인슈런스 주고 그리고 너 인포메이션 줘라. 나도 줄 테니까 서로 인포메이션 주고받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쨌든 간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잘못한 듯이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화낼 필요가 없고 그냥 뭐 인슈런스 주고받고 그리고 인포메이션만 주고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게 이 팬더가 살짝 들어갔거든요. 팬더가 살짝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경찰을 부르려고 했어요. 저도 알거든요. 500달러에서 뭐 1000달러 이상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경찰 불러도 된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경찰을 부르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니 그 인슈런스 뭐 다 체인지 했는데 그냥 가자 하면서 그냥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은 못 불렀거든요. 못 불렀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집에 왔거든요. 집에 와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열받잖아요. 저는 그냥 정석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40마일로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이 사람이 지 혼자 열받아가지고 빨리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저를 이렇게 박은 것이거든요. 저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지 혼자 화내고 가다가 저를 박아놓고 지가 사고를 내놓고 그 다음에 내린 다음에 저한테 화를 내니까 저도 너무나 괘씸해가지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요런 거 같은 거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냥 가서 고치면 되거든요. 만약에 동네 메카닉 가서 고친다고 하면은 이 팬더 조금 들어간 거 조금 피고 조금 뭐 이렇게 뭐 페인트질 하고 그러면은 한 1000달러밖에 안 나오거든요. 1000달러밖에 안 나오는데 제가 이 사람이 너무 괘씸한 거야. 너무 괘씸해가지고 우선 제 인슈런스 컴퍼니에 전화를 했죠. 인슈런스 컴퍼니에 전화해가지고 이런 사고가 오늘 났는데 나는 정석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뒤로 이렇게 오더니만 갑자기 빨리 레인 체인지를 하더니만 나를 이렇게 프론트 코너를 이렇게 박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석으로 가고 있었다. 이 사람이 그냥 박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죠. 정확하게 얘기를 한 다음에 내 차가 찌그러졌기 때문에 내 차 고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차가 어느 정도 이렇게 찌그러졌다고 하면은 이 인슈런스에서 나오거든요. 옛날에는 나왔어요. 요즘에는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나와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이 정도면은 이 가서 빨리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제 인슈런스 컴퍼니랑 그리고 이쪽 인슈런스 컴퍼니랑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얘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뭐 그 사람대로 얘기를 했겠죠. 그 사람이 이렇게 뒤로 가다가 이렇게 빨리 가가지고 레인 체인지 하다가 사고 난 거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렇지만 이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똑바로 가고 있었고 이 사람이 레인 체인지를 하다가 이 사고를 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이렇게 사고를 낸 것을 본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불리한 그런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앞에를 받쳤고 이 사람은 이제 뒤를 받쳤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제 차 사고 난 부위만 본다고 하면은 뒤에서 박은 사람이 100% 잘못인데 그런데 저는 그냥 똑바로 가고 있었고 이 사람이 이렇게 레인 체인지를 하다가 박은 것이기 때문에 제 잘못이 안 나왔습니다. 제 잘못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 이 자식 나한테 화를 냈지? 라고 하면서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냥 이제 동네 메카닉 가도 됐었거든요. 동네 메카닉이나 동네 이제 바디샵 가도 됐었는데 너무나 열받다 보니까 그냥 딜러를 갔습니다. 우선 딜러를 간다고 하면 무지하게 비쌉니다. 똑같은 거 고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2배 이상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팬도 조금 이렇게 찌그러진 것 때문에 가서 이렇게 막혔거든요. 막히니까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네 바디샵에 가서 고친다고 하면은 보통 한 $1,000에서 한 $1,500면 고칠 거를 여기 이제 딜러 가서 이렇게 또 고친다고 하니까 그 쿼러 판을 다 바꾸고 색칠 다시 다 하고 옆에 거랑 뭐 색칠 다 맞추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서 $4,000인가 $5,000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나는 딜러서 고치고 싶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상대방이 잘못을 해가지고 사고를 냈다고 하면은 인슈런스 컴퍼니에서는 제가 고치고 싶은데 가서 고치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좀 잘못 나왔어? 이 사람이 나를 좀 화내게 했어? 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화가 났기 때문에 가장 비싼 곳 가서 고치죠. 그냥 도요타 딜러 가서 고쳤어요. 제가 그 당시에 타고 다니던 게 도요타 캠리였거든요. 도요타 캠리 그거를 그냥 딜러 가서 이렇게 고치다 보니까 한 거의 $5,000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차를 고치는데 일주일이 걸리지 않습니까? 일주일이 걸리다 보니까 차까지 빌려줘야 되거든요. 이 차까지 빌리는 가격까지 이렇게 또 합하니까 일주일 한 반 정도 한 10일 정도를 빌렸거든요. 10일 정도를 빌려가지고 이 총 가격을 보니까 한 $6,00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1,000 정도면 끝날 것을 이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또 화를 내가지고 제가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받아 먹으려고 하니까 $6,000가 나와가지고 이 $6,000를 들여가지고 저는 제 차를 이렇게 또 고쳤죠. 그리고 이렇게 차를 고치는 데 있어가지고 가격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상대방 이 인슈런스 있지 않습니까? 그 인슈런스 그 상대방의 인슈런스 그 프리미엄이 올라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아주 그냥 이제 골탕 먹였었던 적이 있죠. 그런데 이거는 제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한 건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저한테 I'm sorry, I didn't see you 막 이러면서 이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랬다고 하면은 저는 분명히 그냥 동네 바디샵 가서 고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오는 애티튜드를 본다고 하면은 꼭 제가 잘못한 것 마냥 저는 그냥 정석으로 40마일로 가고 있었는데 지가 분에 못 이겨가지고 이렇게 빨리 와가지고 이렇게 부딪혀 놓고 지가 막 화내니까 저도 이렇게 또 화가 나가지고 이런 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난다고 하면은 자신이 잘못했든지 남이 잘못했든지 간에 전혀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화낼 필요가 없고 그 당시 그 사고 현장 그 사건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사진 잘 찍으시고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블랙박스도 있지 않습니까? 블랙박스도 누가 사고를 냈는지를 정확하게 가려주는 그런 이제 도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상대방이 전혀 화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괜히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서로 싸운다고 하면은 나중에 만약에 이 사고가 제 잘못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상대방에서 진짜 가장 비싼 곳으로 가가지고
고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만큼 제 프리미엄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좋게 네, 그냥 네, 끝내는 게 가장 좋죠. 네,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렇게 사고가 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하셔야 할 것은 우선 이제 자신의 몸이 다친 곳이 없는지 네, 잘 보시고 네, 그리고 보통 사고가 네, 크게 나는 것이 아니라 뭐 조그만한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조그만 사고가 많이 나면은 네, 그냥 사건에 대해 가지고 네, 그 상대방과 인슈런스만 교환하고 네, 그리고 네, 그 인포메이션 교환하고 네, 그러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자신의 인슈런스 컴퍼니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사건 접수를 하고 네, 그러면 이제 클레임 넘버가 나오거든요. 클레임 넘버가 나오면서 네, 그 자초 지정을 잘 설명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우리 인슈런스 컴퍼니랑 그리고 이제 상대방 인슈런스 컴퍼니랑 서로 얘기를 해요. 네, 이렇게 사고가 났다는데 이렇게 사고가 났다는데 그러면은 네, 이렇게 잘 봐요. 네, 잘 본 다음에 누구 때문에 사고를 냈는지 이렇게 가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알아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전혀 사고가 났었을 때에는 전혀 화낼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네, 그냥 네, 접촉사고, 네, 큰 사고 말고 네, 그냥 접촉사고 이렇게 또 말씀드린 것이면서 그러면은 이런 네, 접촉사고 말고 이제 큰 사고 있지 않습니까? 네, 큰 사고가 났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네, 막 몸이 다치고 막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큰 사고가 났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네, 그것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제 잘못으로 사고를 낸 것은 처음에 운전을 하면서 파킹을 하다가 이렇게 사고를 낸 거 이외에는 제 잘못으로 사고를 낸 게 없거든요. 그런데 네, 이 남이 와서 이렇게 박은 거는 여러 번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 제가 예전에 이 플러튼에 살고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포르쉐 박스터를 이렇게 또 타고 다녔었거든요. 네, 이 포르쉐 박스터를 타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 여자친구, 네, 지금은 제 와이프죠. 네, 제 여자친구를 태우고 어디를 가야 했어요. 약속 장소가 있어가지고 어디를 가야 해가지고 제가 이제 포르쉐 박스터 이게 컨버러블이니까 네, 컨버러블 뚜껑 딱 열고 네, 재미나게 이렇게 또 네, 가고 있었거든요. 네, 재미나게 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파란불이었는데 제가 이제 랩턴을 해야 되거든요. 네, 비보 랩턴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파란불이네 하고 이렇게 비보 랩턴을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여기 옆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네, 이런 네, 조그만 차가 아니라 픽업 트럭 있지 않습니까? 이 쉐비 실베라도 네,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네, 이 쉐비 실베라도가 제 포르쉐 박스터를 여기를 이렇게 친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네, 제가 네, 알기에는 한 50마일 정도로 달린 것 같아요. 네, 50마일 정도로 네, 제가 이제 랩턴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세게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빵 박은 겁니다. 엄청나게 세게 와가지고 제 차가 이렇게 한 3바퀴 돌았을 거예요. 네, 3바퀴 돌면서 이렇게 섰거든요. 네, 그리고 이 픽업 트럭은 사고를 낸 다음에 네, 이렇게 서 있다가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 네, 이 사고에 대해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 사고가 바로 도망갑니다. 바로 도망가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차를 타고 있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뺑뺑 돌지 않았습니까? 네, 3바퀴 돈 다음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차 사고 낸 그 픽업 트럭이 그 엄청나게 크게 사고가 났는데 바로 또 가는 거예요. 네, 바로 도망가. 그래가지고 이 새끼 뭐지? 하고 해가지고 바로 네, 제가 다쳤었거든요. 네, 저도 네, 좀 다치고 굉장히 크게 사고가 났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사진을 올려볼게요. 네, 옛날 사진 찾아가지고 네, 이 박스가 얼마나 심각하게 사고가 났는지 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차가 뺑소니를 쳤으니까 바로 이 911에 전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나 지금 사고가 났는데 네, 누군가 나를 치고 지금 네, 뺑소니 치고 있다. 네, 히든런을 하고 있다. 빨리 좀 도와줘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사고가 난 당시 네, 그 장소를 본다고 하면은 그때 빨간불이었으니까 네, 저는 이제 파란불이니까 이렇게 가고 교차로에는 이제 빨간불이었으니까 네, 차가 몇 대가 서 있었거든요. 그 몇 대 서 있는 그 사람들도 이렇게 네, 전화를 해줬나 봐요. 네, 상대적으로 굉장히 빨리 경찰이 오더라고요. 네, 경찰이 오고 앰뷸런스도 오고 네, 그래가지고 네, 이 경찰이 오더니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네, 이 히데르는 도망갔다라고 하니까 바로 가서 쫓아가더라고요. 네, 쫓아가요. 진짜 빨리 왔어요. 한 3, 4분? 네, 3, 4분 내에 이렇게 또 빨리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또 911에 전화를 해주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경찰이 빨리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뺑소니범을 잡았더라고요. 잡았다. 잡았으니까 안심해라. 라고 하면서 경찰이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지 대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그 진술 같은 거 이렇게 적고 제 얘기도 적고 다 적더라고요. 다 적고 그리고 그 옆에 제 여자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와이프. 제 여자친구가 이렇게 제 쪽으로 박았거든요. 제 쪽으로 박았지만 제 여자친구가 있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빨리 돌다 보니까 좀 아프다는 거예요. 여기가 좀 아프다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앰뷸런스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저는 그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미국에서 앰뷸런스를 타면은 큰일 난다. 앰뷸런스를 탔다 하면은 무조건 3,000불이 그냥 청구가 된다 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앰뷸런스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뺑소니를 쳤으니까. 뺑소니도 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인슈런스가 없다고 하면은 요게 또 큰일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여자친구가 아프다고는 했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니면은 앰뷸런스 타지 말자 해가지고 앰뷸런스를 타지 않고 그 당시 그 플러턴 제 집 주변이었거든요. 제 집 주변이다 보니까 제 어머니한테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제 어머니가 픽업을 하고 이렇게 또 갔죠. 픽업을 하고 간 다음에 그런데 제 이제 여자친구가 이렇게 계속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저는 다리가 이렇게 막 찢어지고 그랬더라고요. 다리가 막 찢어지고 차는 토잉에 가고 차는 탈 수가 없었어요. 아까 전에 사진을 올려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차는 완전히 초박살 나가지고 탈 수가 없고 그 실베라도 그 픽업 트럭도 앞에가 다 찌그러졌는데 그냥 도망갔겠죠. 도망가다가 중간에서 어디 이렇게 서 있었나 봐요. 아무래도 굉장히 세게 박았기 때문에 서 있다가 이렇게 또 잡혔다고 하는데 어쨌든 제 여자친구는 계속 아프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갔거든요. 병원에 가니까 뼈가 이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요거 갈비뼈가 부러진 것은 뭐 전혀 할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누워 있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다녀오면서 그 다음에 이 사건을 어떻게 할지 잘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 교통사고가 너무나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우선 제 차가 완전히 초박살 났습니다. 그리고 제 와이프, 지금은 와이프지만 제 여자친구는 이 갈비뼈도 부러지고 저도 막 다리가 여기저기 상처가 나가지고 막 피도 나고 그랬거든요. 그거 다 사진 찍어두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변호사를 불러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그 당시가 20대였거든요. 제가 20대 때는 한인 라디오를 튼다고 하면은 항상 나오던 광고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었을 때는 뭐 호프맨인가? 이 호프맨 변호사를 부르세요. 뭐 유태인 변호사이면서 뭐 교통사고 전문 뭐 변호사라고 무슨 호프맨인데 어쨌든 간에 진짜 이 노래 광고는 파워가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생각난 게 이 제프맨 뭐 호프맨인가 어쨌든 간에 호프맨이 생각나가지고 바로 이 한인록을 찾아가지고 이 호프맨 변호사 사무실에 이렇게 또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그 사건 우리가 맡겠다.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다. 왜냐하면은 저는 파란불에 지나가다가 이 빨간불에 이 차가 지나와가지고 박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100% 우리 승리니까 우리가 맞겠다라고 하면서 오시더라고요. 와가지고 제 상태도 보고 제 여자친구 상태도 보고 지금은 와이프 보면서 이제 갈비뼈도 가고 그리고 제 다리도 막 사진 찍어가고 막 상처가 막 여러 개가 났거든요. 그리고 제 차도 완전히 토를 났습니다. 완전히 폐차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경찰한테 들으니까 이게 변호사 통해서 이렇게 또 들었거든요. 제 사건을 이렇게 또 맡게 되면서 이 변호사가 뭐 경찰에도 전화하고 인슈런스에도 전화하고 다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이 사건을 맡거든요. 맡게 되면서 이 변호사가 얘기를 해주는 게 제 차를 박은 놈 있지 않습니까? 제 차를 이 픽업 트럭으로 이 박은 놈이 DUI였대요. DUI. 그러니까 술 처먹고 운전한 것입니다. 술 처먹고 빨간불에 지나가려고 했다가 제 차를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제 잘못은 하나도 없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크게 사고가 났었을 때는 무조건 변호사를 불러야 된다 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서 이 변호사가 어떻게 이 사건을 처리해 줬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 변호사가 무서운 게 우선 상대방 인슈런스를 다 조사를 하더라고요. 이 상대방 인슈런스의 최고 얼마까지 커버가 되는지
그거를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차를 박은 차를 본다고 하면은 픽업 트럭이지 않습니까? 픽업 트럭은 무조건 커머셜 인슈런스를 들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도 범위가 더 높다고 합니다. 더 높다고 이렇게 나오면서,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다리도 다치고 제 여자친구도 막 갈비뼈 금 가고 그러니까 한 번 더 병원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지정해준 병원에 가가지고 다 정밀 검사를 하더라고요. 뭐 MRI, 뭐 CT 찍었나, 뭐 MRI 찍었나, 뭐 엑스레이 찍고, 막 제 와이프도, 전에는 제 여자친구 또 다시 다 찍으면서 잘못된 것을 다 이렇게 잡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허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좀 아무래도 너무나 세게 박다 보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물리치료 있지 않습니까? 이 카이로프락터랑 이제 물리치료 받으라고 하고,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제 여자친구, 그때는 제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 갈비뼈를 다 치료를 한 다음에, 이 갈비뼈 같은 경우에는 뭐 치료할 게 없다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누워 있으면서 치료가 다 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 카이로프락터 달인하고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지정해 준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또 다니라고 하면서 치료랑 뭐 다 해가지고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한 3개월인가 4개월이 걸리더라고요. 4개월이 걸리면서, 그러면서 이 변호사에서 상대방 인슈런스에 다 이제 뭐 보상금이랑 이게 다 받아내더라고요. 다 받아내가지고 보니까, 우선 이제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인슈런스에서 이 폐차된 것을 이제 무조건 다 이제 보상을 해주거든요. 보상을 해줘가지고 제 차량이 이제 포르쉐 박스터였는데, 그 당시에 그 중고가 가격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 3만 달러인가 받은 것 같아요. 3만 달러인가 이렇게 또 받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 그 인슈런스로부터 이제 돈을 받거든요. 돈을 받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병원에 가고 뭐 치료받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뭐 싹 다 해가지고 이제 총 받은 것을 이렇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다 이게 내역을 보내주더라고요. 내역을 보내주는데 10만 달러를 받더라고요. 10만 달러. 10만 달러를 받았는데, 이 중에서 3만 달러가 이 변호사 비용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3만 3천 달러 정도. 그리고 3만 달러 정도가 그 병원비로 나가고, 그리고 이 3만 달러 정도를 이제 저희한테 보상금으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큰 사고가 나셨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변호사를 우선 부르세요. 이 교통사고 이제 전문 변호사가 있거든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이런 교통사고만 이렇게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굉장히 잘 알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 라디오 코리안가 이 라디오에서 계속 나오던 뭐 호프맨, 제프 호프맨인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또 하니까 보상금으로 3만 달러 받았다. 그리고 이제 차량 가격으로 한 3만 달러 정도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차 사고가 나고, 그리고 좀 많이 아팠지만 어느 정도 괜찮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와이프 앞으로 한 18,000달러 정도 나오고, 제 앞으로 한 12,000달러 정도 이렇게 더 나왔나 그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사고가 났다고 하면은 무조건 이 변호사 부르시는 거 강추 개강추 드립니다. 큰 사고는 이 변호사가 껴야지만 잘 보상을 받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약한 이 접촉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뭐 변호사 껴봤자 변호사도 안 맡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한 접촉사고는 그냥 상대방과 이 인슈런스 인포메이션, 그리고 이제 상대방 이제 인적사항 그런 것만 교환을 하면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났는데 요거는 좀 뭐 한 2,000달러, 뭐 1,000달러 이상 들어갈 것 같아 라고 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경찰 부르세요. 경찰 불러가지고 폴리스 리포트 잘 작성을 하시면은 됩니다. 잘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폴리스한테 잘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 자초 지정을 잘 얘기를 해주시면은 되죠. 그러면은 보험회사들끼리도 그 폴리스 리포트 보고 더 자세히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만약에 사고가 난다고 하면은 호구 잡히지 말아라. 뭐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다가 금방 호구가 잡힐 수가 있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안 되고 막 흐지부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뭐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화를 내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나중에 따지고 본다고 하면은 이것도 내 잘못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화 내지 마시고 괜찮냐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그냥 인포메이션만 주고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큰 사고가 났다고 하면은 무조건 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전화하시는 거 강추를
기부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호구 안 잡히실 거예요. 네, 어쨌든 간에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그리고 이 교통사고 안 나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운전, 그리고 방어운전 잘 하시면서 다니시는 거 추천을 드리면서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